KBQ의 남자분, 좀 방금 뒤돌아보신 분, 먼저 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와서 네, 좀 그랬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저기 이명준 씨에 대한 그 첫 장면에 보면 이제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제 그 생일 선물을 건드려 제지당한 장면이 나오고 그 사형을 당할 때 저는 그 김유정 양이랑 그 이제 서로 지켜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생일 축하한다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부르지? 저는 처음에는 뭐 그 단순히 이 두 사람이 올 걸 알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분노에 차서 그 장소로 이동하는 점을 봐서 그 이명준 씨가 그 이제 죽기 전에 한 그 노래가 그것도 일종의 속죄의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입회돼 있다는 걸 알고 의도로 부른 건지 저는 좀 약간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명준 군이 사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열심히 연기를 해줬었어요. 네, 감독들이 고맙고요. 일단 극 중에서 신지철이죠. 예, 살인범. 그 친구가 작은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갔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되게 억울한 마음가짐에서 이혼도 당하고 하지만 자기 새끼, 그러니까 어린 기정이 생일을 축하해주러 오면서 영화가 시작됐죠. 과거에. 그렇죠. 하지만 생일 축하를 못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전에 결국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지 못하고 자기가 딸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주지 못하고 그 분노와 그게 그대로 유신이한테 가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고 그래서 복역을 했죠. 그리고 그런 신지철의 심정상 죽기 직전에 자기가 제일 못했던 한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 딸이 어떻게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교도소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제일 해주고 싶은 게 뭘까 생각했을 때 그때 못 불렀던 노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게 이 신지철의 어떻게 보면은 뭐 속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거기서 이제 스토리적으로는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예, 있는 줄 알고 불렀던 건 아니고요. 거기서 신지철이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정량이 아니죠. 유정량이 연기한 정연이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 아빠에 대한,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살인자지만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정연 입장에서 그날 만약에 아빠가 엄마한테 쫓겨나지 않고 생일 축하를 했다면 어쩌면 어떤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마치 철웅이가 그날 유신이를 내려두고 가지 않았다면처럼 뭐 그런 마음이 아마 정연한테 들었을 수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확인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게 철웅이한테는 신지철이 절대 반성이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노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신지철이라는 캐릭터는 정연이한테는 그래도 아빠, 하지만 철웅이한테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살인범, 반성하지 않은 그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네. 시간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봤었는데요.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 철웅이 맡은 그 역할이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김유정 양이 맡은 거는 학생인데 사실 보면은 그 시사회에서 그 말씀하신 걸 사실 보고 왔었는데 그 살인 사건을 겪은 피해자는 실제로 복수도 용서도 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국중 철웅은 사실 불로 찍으려고도 사실 시도했었고 이렇게 좀 복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자신의 학생을 사실 역할적으로만 봤을 때는 학생을
김 기자에게 제보함으로써 언론에 노출시키고, 근데 나는 피해자의 가족이니까 이걸 좀 약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조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철웅의 직업을 의도적으로 약간 선생님으로 딱 의도하셔서 약간 이렇게 맞추신 것인지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철웅이가 복수를 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돌로 내려쳤다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가 복수를 했겠지만 결국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어떤 심정 이런 거에 관련해서 혹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살인범, 연쇄살인범 가족 중에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은 그 자기 그 저기 가족을 죽인 살인범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화내면서 물건 부수고 찾아가는데 실행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화면에 인터뷰이죠. 그분한테 이제 나는 용서하겠다, 용서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하고 매일 뭐 술 드시고 괴로워하시고 우시고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금 철웅이라는 허준이가 얘기한 캐릭터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녹아 있는 거고요. 잠깐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같아요. 그 다음이 뭐였죠? 선생님, 그거는 박 감독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호진 씨한테는 질문 안 하나요? 한 번 더 하죠. 저기 호진 씨한테도 일단 이거 답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철웅이라는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잡을 때 이 인물을 이렇게 이성적인 인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캐릭터가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그 사건 이후에 자기 죄책감을 병들어가는 거죠. 이성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철웅이라는 캐릭터 되게 이성적이고 지철하고 가장 먼 끝에 있는 것 같은 그 인물이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 이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어떤 지철과 같은 고립 상태에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지철과 같은 분노, 그 살인범과 같은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대비를 주기 위해서 되게 이성적인 인물이었으면 했고, 그런 직업을 대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 이 정연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유사부자, 사실 스승과 제자가 유사부녀 관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생면부지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연이라는 아이를 철웅이 봤을 때 철웅이 되게 이성적으로 얘는 되게 착하고 모범적이고 예쁜 아이다, 아무 죄 없는 착한 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철웅의 병든 마음에서는 이 아이는 살인범의 자식인데 얘는 우리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 아무 티 없이 이렇게 잘 크지? 억울하잖아 라는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을 철웅 안에 다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이라는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이라는 세팅이 저는 그러니까 그 세팅을 함으로써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에. 네.